예,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어요. 화이팅! 네, 다들 필기 고생하셨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뭐 필기랑 그리고 그간에 준비하셨던 거는 기간은 다 달라요. 근데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딱 2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것부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 필기를 붙다 보니까 정신 없으시죠? 그래서 서류는 뭐 경찰청이나 뭐 시도청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잘 들어주시고 일단 지금 여기 잘못 오신 분 없죠? 네, 경단기 강혜준 면접이고 여러분한테 이제 첫 번째로 조금 설명드릴 부분은 아마 이제 필기가 붙고 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필기 딱 붙으면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환산설. 환산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체력하고 필기를 딱 합치면 환산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필기가 뭐 0.7배수다. 근데 체력을 못 봤어요. 그러면 뭐 1.2배수, 1.3배수 넘어가겠죠. 그러면 체력 필기를 딱 합쳤는데 내가 저환산이다. 저환산이라는 거는 1배수를 벗어난 걸 말합니다. 그러면 1배수 벗어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포기. 야, 저환산이니까 이번에 안 됐다. 포기하시는 분이 생기고 두 번째는 끝까지 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겠죠. 환산설. 면접은 그냥 환산순이다. 면접은 환산순. 제가 이제 항상 강사로서 얘기를 해요. 면접이 환산순이 아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강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일단 작년 올해 1차죠. 올해 1차에 저희가 이제 23년 1차 강혜준 경찰 면접반 전부 다 저환산입니다. 보이세요? 1.5배수, 1.5배수, 1.3배수 전부 다 합격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1차 때. 그리고 여기도 여경 보면 서울청 이번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 1차 때 15명이 왔다. 강혜준 경찰 면접. 15명이 왔는데 11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부상 때문에 이제 탈락하신 거지 면접 때문에 탈락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전원 합격. 사실상 15에 1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4명 중에 11명이니까 사실상 전원 합격. 경남청 남자 15명 중에 11명. 사실상 전원 합격. 전남청 혹시 오셨나요? 전남청 1차 때 4명 왔어요. 3명 합격했어요. 3명. 물론 저환산자도 여기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청, 전원, 충남청, 여견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후략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환산자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1차 때 경단계에서 서울 부산 합쳐서 저환산인 분들이 거의 30명 넘게 저환산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더 신뢰성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환산도 합격이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요거 영상을 제 말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딱 15분짜리니까 요 친구들은 누구냐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면접을 하시면 직접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저환산인데 전부 다 저환산입니다. 저환산인데 아까 그 저환산에 많은 분들을 다 모실 수는 없잖아요. 공간이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딱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얼굴과 실명과 이런 거 다 공개하고 자기 배수까지 다 공개를 하고 나 저환산인데 합격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면 과연 찍어줄까요? 아니죠. 그럼 왜 영상을 찍었을까요? 굉장한 신뢰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신뢰감과 라포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저를 되게 고맙게 여기고 이렇게 영상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15분만 차분하게 봅시다. 여기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꼭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단계에서 이제 강혜준 면접 관련해서 같이 이제 면접을 준비했던 저환산이셨는데 오로지 정말 면접으로 뒤집은 역전 케이스를 지금부터 생생하게 후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면접 관련돼서 팁 이런 거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각자 참고해 주셔가지고 많은 팁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안부청 지원하는 신현준입니다. 경단기 상관 1.6배 정도. 서울청에 지원하고 23년도 1차 공채점에 합격한 김민이라고 합니다. 1.1배수
서울청 지원한 조성문이라고 하고요. 1.2배수 정도 됐는데 면접으로 뒤집었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청 지원자 조성호라고 합니다. 환산은 약간 1.3배수 정도였고 환산 점수로는 약 2점 정도 뒤져줬는데 면접으로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1배수를 벗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셨어요? 체력까지 다 치르고. 체력이 딱 끝났을 때쯤에 제가 이제 환산 점수를 보고서 이번에 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엄청 많이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면접은 환산 수미냐 아니냐 이런 걸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네. 환산 수미다라는 그런 정보가 되게 많더라고요. 면접도 시험인데 점수 뭐 잘 받으면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했었고 열심히 한 결과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면접을 좀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으면 1배수 벗어났다고? 예, 저는 그러니까 아는 분은 아닌데 네. 제 바로 뒷번호 수험 번호 바로 뒷번호이신 분이 있었는데 네. 체력 시험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면접을 가야 되나 면접 준비를 해야 되나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그분한테 배수가 너무 낮더라도 이거는 면접 경험은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준비 많이 안 하시더라도 면접 장소에는 오시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안 오셨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데 벌써 포기하는 게 너무 좀 아까웠죠. 좀 많이 갈렸네요. 포기한 자와 포기하지 않은 자 그래가지고. 그죠? 그리고 저는 뭐 흔히들 이제 수험가에서 떠도는 말을 좀 빌리면 엄격 한탄설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형사법에 네. 그 위정차에 있는 그 어떤 엄격 책임설의 그 이름을 딴 이제 그걸 이제 끌고 와서 이제 흔히들 은어로 많이 부르는 건데 역전이 안 된다. 네, 저는 필기 그리고 체력 점수를 합해서 1배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네. 역전이 불가능하다. 그거를 엄격 한산설.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를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선발하는 그 점수는 필기 체력 면접을 총 합친 점수를 토대로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면접이 중요한 이유가 환산 1점은 면접 1점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필기는 뭐 두 문제당 아니면은 뭐 체력 2점당 하나 1점 면접이 비중이 제일 큽니다. 이 비중이 제일 큰 면접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저희 조원들이랑 밤늦게 들어가는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다 강해준 면접반을 지금 와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강해준 면접반을 선택한 이유. 저는 이제 면접 경험이 이번까지 해서 총 3번째예요. 아, 세 번째. 제 3번째고 그때 지금까지 3번 다 이제 경단기에서 면접반을 다녔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혜전 선생님께서 직접 진도시기 하신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믿고 따라오라고 아. 카페에서도 그 글을 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좀 하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선택이 되게 옳았네요.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 또한 그 강혜준 선생님의 신뢰가 연결이 되어서 저 경단기 면접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 준비를 그 경단기로 했고 경찰학 공부를 강혜준 선생님으로 했습니다. 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면접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내가 진두지휘해서 똑같이. 네, 합격 그 수험생들을 필기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내 목표는 최종 합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수험가에서 경찰학 뭐 유명하신 일타라고 하면 이제 강혜준이라는 이름이 꼭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이 면접까지 끌고 가주신다? 그 말에 저는 저를 믿고. 네, 그거 하나로 딱 갔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 강혜준 선생님을 잘 몰랐어요. 네. 여기 하고 나서 처음 뵙고 이름도 처음 알았는데 제가 체력학원 다닐 때 저희 이제 체력학원에 다니시던 분들이 다 면접학원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다닐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이 좋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다 경단계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단계 실제로 같이 체력학원 다니시던 분들 같이 계시고 학원에 다니면서 선생님 수업도 마음에 들었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초반에 그 면접 관한 강사분도 초대해 주시고 면접분도 초대해 주시고 지금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줌 면접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면접관분이 이제 피드백도 되게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경단기 면접학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사항이 여기 세 분이 같은 조예요. 요 세 분은 저희 이제 경단기 이제 강해준 면접팀 토론 배틀을 했는데 거기서 같은 조인데 1등을 차지해가지고 그때 회식도 하셨나요? 했어요. 네, 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 좋아가지고. 최종에서 이제 결승에서 결승전에서? 네. 그래도 결승까지 간 네. 거네요. 그래서 토론 배틀에서 결승에서 상금까지 거머쥐셨던 그런 조입니다. 근데 특히 요 세 분이 같은 존재 저환산으로 좀 공통점도 있는데 또 1등까지 했던, 그러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분들이 어떻게 경단에 와서 그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일과를 보냈는지. 아침에 몇 시에 오셨어요, 오늘? 저는 일단은 화, 목, 토 이렇게 네. 했었고 네. 수업 시작은 9시 30분이었습니다. 9시 30분에서 1시까지는 이제 학원 수업에 따라가서 많이 이제 토론 연습을 하고 점심을 1시부터 먹고 2시부터 다시 저희 스터디원끼리 학원 안에서 연습을 했고 밤 10시에 통상 끝나서 가고 수업이 있는 날에 9시에 학원에 와서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그만큼 하루에 막 10시간, 뭐 많게는 뭐 11시간까지 토론 연습을 계속 조원들이랑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그 조장이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저희는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하루에 그죠? 네, 11시간씩 준비를 했다. 사실 필기도 11시간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못합니다. 근데 면접을 이제 11시간씩 준비를 했다. 그 말을 듣고 1등을 할 만한 그런 조구나 생각을 했어요. 첫 주는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 보는 사이고 좀 이제 방향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제 첫 주는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이제 둘째 주부터 저희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원 오는 날에는 9시 반부터 저희는 10시까지, 학원이 안 오는 날에는 오후 2시에 학원에 모여서 또 10시까지 이렇게 저희 조원들끼리 정말 열심히 했고 저희 조원들끼리 하다가 또 마지막쯤 될 때쯤은 다른 조원들과 같이 먼저 이제 같이 섞어서 하자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노량진에 있는 모든 스터디를 다 통틀어서 저희가 제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조였는데 저희끼리 줌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저희끼리 줌을 하기도 했었는데 주문을. 네네네. 그래요? 네. 잘 활용했네요. 네, 너무 그냥 가끔 거리 때문에 좀 지칠 때쯤 한번 줌으로 하자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면접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다가 각자 파트를 더 나눠가지고 더 추가 조사를 해오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인원별로 더 맡아가지고 좀 책에 있는 31개의 주제를 각자 5-6개씩 맡아가지고 책 이상으로 더 우리만의 필살기를 만들자 해서 조사 오게 해가지고 저희끼리 그런 무기들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제공이 안 되는 이제 강의전 면접관이 제공하는 교재,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좀 도움이 어떻게 됐나요? 저는 실제로 집단 면접 주제가 이제 신심리학 감형에 대해서 되게 본인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됐다. 학원에서 이제 공부했던 그래요?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 나와가지고 됐다 이제 생각을 하고 면접을 보고 나서 다른 면접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다른 학원 다니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주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래서 경단기 책에 있는 이 집단 그 면접 내용이 되게 좋은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면접을 봤던 다른 분들은 약간 좀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저게 해결 방안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애매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책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재에 보면 단순히 기출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도 조그맣게 이렇게 회색 글씨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고 말을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 질문에도 그런 예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하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면접반에 대해서 몸으로 직접 1부터 10까지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모든 과정을 겪었을 때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떠올랐는데 사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생들이 가장 갈증, 목마른 게 새로운 사람의 피드백입니다. 한 사람의 피드백 말고. 그래서 면접 스터디원끼리 이렇게 여러 명이서 피드백을 주고받다 하더라도 결국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피드백 다 예상이 되고 그리고 다른 조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다른 조의 피드백을 받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학원에 임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다른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또 이런 피드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 저도 형님이 말씀하셨던 걸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내가 좀 더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되고 다른 분들은 얘기해주지 않았던 피드백을 또 새로 듣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또 모의 면접 해주셨을 때도 그래요. 되게 새로운 긴장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긴장감도 떨어지고 해이해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긴장감이 돌았던 게 좀 좋았다. 사실 저환산으로 면접을 역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장 일단 중점에 두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면접 준비하면서. 면접 경험은 없었지만 이렇게 머리에 딱 트이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면접이라는 거는 내가 면접관 앞에서 내 입으로 내가 머리에 떠올려서 말을 해야 된다. 그게 개별이고 집단이고 점수를 얻는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입에서 말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학원에 나와서 저희 이제 조원분들이랑 같이 또 처지가 또 똑같으니까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유혹은 없었어요? PD를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정답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저도 점수가 많이 뒤져 있었는데 제가 설사 2차 이틀 필 최종 불합격을 하고 2차 이틀 필기 시험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때 최선을 다해보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저는 필기 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입니다. 내부는 다 필기를 병행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했습니다. 아까 그쵸 11시간 동안 했는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환산이라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저는 1.1배수로 면접에서 뒤집어서 합격을 한 산 증인이 여기 있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에 올인을 하면 분명히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고 대담하게 나아가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믿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한산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례는 아니니까 가장 자신이 후회하지 않은 결정을 해서 자신이 면접을 하기로 하셨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믿지 않았어요. 면접은 한산순이다라는 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역전을 해서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실제 면접에서도 여기서 밖에 있다고 해서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해준 면접반이어야 되는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찰학강이 강혜준 교수님 보고 계시죠? 왜 보고 계세요? 믿으니까 면접도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믿으십시오. 노량진에 많은 면접반 수업이 있긴 한데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직접 봐주시기도 하고 그 담당 선생님도 계시고 가격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질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력 추천합니다. 저희 면접관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학원 선정에 있어서 강해준 면접관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대신 스스로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외부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좀 다양한 사람들과 좀 이렇게 피드백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강력 추천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좀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집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들과 달리 형식적인 답변으로는 형식적인 점수밖에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를 어필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분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 사례에 대해서 본인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옆에 수험생분께서 자기의 사례를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형식적인 점수밖에 얻을 수 없는 네가 그렇게 어떤 사례를 얘기해줬는데 네가 거기서 느낀 점은 뭐냐? 네가 그렇게 느꼈고 너가 어떻게 발전을 했냐? 그리고 그 발전한 걸 토대로 어떻게 경찰에 가서 적용을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남들보다 좀 차별화된 답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면접 준비하실 때 좀 버리는 질문들이 많아요. 모든 질문은 다 의미가 있고 점수를 딸 수 있는 질문이니까 하나하나를 소중히 해서 자기만의 차별화된 그런 답변을 만드시면 꼭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렵게 좀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좀 오신 지 2시간 걸려서 내가 면접으로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직접 들려주시려고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일단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예, 좀 답변이 됐나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환산자가 붙었다라는 것은 1배수를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환산도 합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방심하면 1배수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다시 점검해 보면 이 사람들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32여 명이고, 특히 부산청 보고 있나요? 부산청도 이번에 이제 중경에 지금 계신 분이 1차 때 하셨던 분을 초빙을 했는데 1.5배수였습니다. 그 1.5배수 분도 제가 이틀 전까지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너 답변 A로 하면 안 된다, B로 해라. 제가 계속 우겼어요. 그래서 B로 해서 1.5배수를 합격시켰거든요. 그분도 오실 겁니다. 부산 보고 있나?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그냥 네 분이 오신 것 뿐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저환산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접이 비중이 높다. 그거를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이게 지금 1차 때 들어가신 분인데 저한테 그 제 카페에 아마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제 카페 한 번이라도 글을 써보셨을 거예요. 제 카페에 이제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읽어보면 면접이 너무 강화된 것 같습니다. 313기에서도 1.5배수 저환산뿐만 아니라 1배수와 환산 크게는 4, 5점 낮은 분들도 합격한 동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도 이런 부분, 면접 이런 체력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직은 여러분이 득점한 점수가 50%입니다. 체력, 면접 합쳐서 아직 50%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각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학원이 다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경찰학 강의 들을 때 누구 거 들어요? 제 거 듣죠? 왜 들어? 적중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찰학이든 뭐든 강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 교재 좋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면접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좀만 볼까요? 이게 실제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23년 1차 서울청 남경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성범죄자는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경찰학 이론에 입각해서 해결 방안 제시해라. 실제 나온 질문입니다.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제주청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경찰관으로서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 서울청 남경 경호 4대 원칙 설명해라. 23년 1차 전남청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동료가 신원 확인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 갑자기 여성 비명이 들린다. 어떠한 법적 근거로 활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면접이 예전에는 할머니가 바카스 주면 받을 거예요.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면접이 약했습니다. 바카스 안 받죠. 그거는 모든 면접관이 다 답을 할 수 있어, 강사가. 근데 요거에 대해서 실제 노량진에서 면접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몰라요. 가령 여기 아동학대 관련돼서도 이거 법금을 몰라요. 그러면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경찰학 강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서 그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경찰학을 더 잘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지금 경찰학 강의 10년 넘게 했어요, 벌써. 그리고 경찰학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아마 강의를 고르실 때 제 이름이 항상 거론될 겁니다. 그러면 경찰학 강사 때 물어보는 강사와 진짜 경찰학 강사가 가르치는 것과 당연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좀 칼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방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환산 합격의 비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체계적인 커리큘럼. 아마 지금 면접에서 제가 이제 경찰학을 가르칠 때도 체계가 있죠. 기본하고 요약하고 체계가 있죠. 당연히 그거를 면접에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환산자가 많이 합격을 한 거예요. 다른데 면접 학원을 딱 가시면 단계가 없고 체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면접 강의실에 방치를 하고 있어요. 방치. 근데 제 경찰학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알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한 번이라도 최선 다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강의를. 막 해가지고. 마찬가지야. 면접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면접 보면 합격할 수 있어 정도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영상인가 이것도? 좀 헷갈리네요. 요것도 영상인가 보다. 그러면 요것도 좀 보고 갑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냥 면접을 한다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방금 1에서 5단계를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셨는데 체감을 하라고 보여드린 거고, 이제 상세하게 1단계가 5단계 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는 각 시도청별로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빠른 청은 경남청. 경남청은 10월 다음 주 31일에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웬만한 청들이 다 9월 달 안으로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이시다 보니까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뭘 제출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청별로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청별로 들어가실 필요 없이 지금 저희 경단기 면접 카페가 따로 있어요. 그 면접 카페는 당연히 비공개입니다.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받고 있고, 등록을 하시면 이게 지금 이미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각 청별로 서류 제출해야 되는 날짜, 그리고 청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목록별로 청별로 해놨습니다. 서울청은 이거 청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청은 이걸 제출하라고, 어떤 청은 이거 제출하지 말라고, 어떤 청은 9월까지, 어떤 청은 뭐 10월까지 가지각색이에요.
그거를 청별로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지금은 올라가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불안해요. 이거를 준비하시는데 내가 혹시 빼뜨린 건 없는가? 또 여기 안에 작성해야 되는 것도 불안해요. 그거를 지금 저뿐 아니라 여기 경단계에서 지금 계속 면접을 담당해 주시는 전문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개별 서류 검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등록하시면 여기 서류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날짜,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했는지 그런 거를 다 확인해 드릴 거예요. 또는 이제 카페 일정을 공지해 드릴 겁니다. 그게 가장 처음 1단계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서류 제출하는 거, 작성하는 거 이거를 사실 전문 선생님이 많이 잘 몰라요. 그래서 1차죠. 1차 때 충남청의 신원진술서에 친교인물 적어라라고, 그러니까 여기 준비 서류에 보면요, 친교인물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충남청의 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충남청의 그 서류를 다운받아가지고 학생이 작성하려고 보니까 친교인물 적는 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막 무섭잖아. 하나라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적으라고 써놔놓고 칸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미리 확인시켜 드립니다. 예. 충남청 같은 경우는 친교인물을 안 적어도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미리 공지해 드리니까 이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은 없어도 된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별 면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들 있죠.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 공직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가지 주제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에서 하고 지금 저희 경단기 강해준 면접팀에서 계속 개별 면접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직접 코칭도 같이 도와주실 겁니다. 일단 조서연 교수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경단기의 강해준 면접반의 강사 조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조금 떨리는데, 네. 우선 필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달드리고 싶고, 또 필기 합격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전달을 드리고 이제 제 말씀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도 이제 경단기 면접반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관리와 더불어서 개별 면접 강의를 맡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개별 면접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분들이랑 이제 면접관이 치르게 되는 면접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개별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말씀드리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면접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 쭉 함께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경단기 학원이 경단기 면접반도 그렇고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인데 이런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강해준 선생님 그리고 저 그리고 또 이제 계신 담당 선생님이 있는데 저희들의 경험과 열정과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그날까지 쭉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거라는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경단기 면접반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제가 사전에 정리를 해놓은 이제 면접 청별로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중에서 뭐 따로 판매하는 건 아니라서 경단기 면접반 등록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셨을 거고 뭐 시간이며 뭐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건데 이런 투자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아깝지 않게 이 꼭 면접이라는 마무리까지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최종 합격하실 수 있도록 경단기 강해준 면접반과 함께 잘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연 교수님께서 아까 그 영상에서 각자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무기라는 것은 각 청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청만이 하고 있는 게 있고 충남청만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찾아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각 시도청별 특징 해당 시도청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고 특별히 이번에는 등록하신 분들 다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이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한 정보 싸움이니까 꼭 잘 챙겨가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1단계 이제 아까 사전 서류는 말 그대로 그냥 서류 검토하는 거고요. 1단계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처음에 부를 겁니다. 한 번 부를 거예요. 한 번 부르는 거는 와서 이제 계속하는 게 아니라 라포 형성하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대면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카페에다가 여러분 편한 시간을 써주세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딱 써주시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개별 면담을 할 겁니다. 당신의 이름, 뭐 성함, 뭐 점수,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담이 없을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지역이 멀어서 체력대 못 옵니다. 줌이 있습니다. 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라포 형성하는 관계다. 이렇게 해서 1단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사전조사서라는 거를 합니다. 여러분이 9월에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하나, 체력. 둘, 사전조사서. 사전조사서라는 것은 각 시도청별에 딱 가시면 사실 면접과 진배 없지만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 그러니까 아까 아동학대 관련돼서 뭐 이렇게 써봐라. 그럼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써보라고 시키는 게 사전조사서거든요. 그 사전조사서는 청별로 날짜가 또 다 달라요. 그리고 주제도 다릅니다. 근데 그 사전조사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전조사서를 쓰시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개별 면접에서 물어봐요. 사전조사서 쓰게 하는 그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딱 주면은 이 사람의 성격이 보여요. 그럼 나중에 면접관이 그걸로 깝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서를 9월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는 안 불러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9월에는 체력하시고 다만 사전조사서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강의. 그러니까 9월에 오는 건 딱 2번이에요. 2번. 한번 개별 면담 때 그냥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하자. 2번 사전조사서 강의. 지금과 같은 형태처럼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바쁘다. 역시 인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그러면 인강으로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첨삭이라고 돼 있는데 첨삭은 강해준 카페 그 경당기 면접 카페가 있어요. 면접. 제 경찰 카페 말고 면접 카페에 저희가 이제 주차별로 주제를 올려요. 사전조사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작성하세요. 강의를 하고 주제를 딱 올리면 이렇게 주제를 올렸죠. 그럼 여러분이 글을 올려요. 이렇게 주제를 딱 주면 그러면 글을 올리시면 이 글은 강의 들으면 쓸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강의 듣고 사전조사서 지문 받아서 카페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첨삭을 합니다. 제가 다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9월달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해서 9월에 준비를 합니다. 그게 1단계. 그럼 2단계. 9월이 끝났죠. 그럼 이제 10월 2일부터 부산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2일부터는 월수금 화목토 부를 겁니다. 그게 2단계예요. 2단계에서는 개별 면접을 먼저 합니다. 개별 면접이라는 거는 역시 강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아직은 자기소개 쓰는 법도 몰라요. 장점, 단점 쓰는 법도 몰라. 그거를 저희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장점 이렇게 쓰세요. 단점 이렇게 쓰세요. 개별 면접할 때 이렇게 쓰세요. 그런 걸 다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요령을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할 때 요런 것들을 쓸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강의에서 개별 면접은 요런 거를 쓰는 거다. 요런 것들을 개별 면접에서 쓰고 이거를 이제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별 면접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어떤 분이 최불 3번 경험하신 분. 자, 밀착 케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글을 썼어요. 저는 자기소개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 1.5배수를 합격시켰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써요, 글을. 그러면 이제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은 이제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면접에서 의문사라고 들어봤나요? 의문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타인이 볼 때는 아니다. 그 타인은 누구야? 전문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저는 서글한 인상으로 친화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과대표를 맡아 선후배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찰이 돼서도 친근하게 다가가서 누구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겠습니다.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이렇게 만약에 느낀다면 당신은 정말 미적한 1순위. 왜냐하면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글동글한 사람 뭐 이런 느낌? 그럼 옆 사람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저는 성격이 좋고요. 성격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 무슨 사람인지. 저는 요 분이 부산에서 사법시험을 그러니까 같이 했던 분인데요. 사법시험을 5년인가 6년에 하셨다가 안 되셔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그거를 단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경찰학 강사인 제 시선에서는 굉장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경찰 내부에서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요. 수사관의 법적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물론 필기 합격해서 하신 분은 다 똑똑하지만 A도 필기 합격, 이 사람도 필기 합격. 그럼 누가 더 법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있고 아닙니까? 똑같이 필기 합격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법을 전공했고요.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각종 법령 지식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경찰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법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이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요 분이 부산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합격한 역전을 한 그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번을 왜 최고로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글서글합니다. 다르죠. 수사 전문가를 뽑는 거지 오은영 선생님을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서글서글한 거는 오은영 선생님 찾으면 되는 거고 수사 전문가. 근데 이 사람이 왜 수사 전문가인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낼 거야. 선생님 저는 사법시험 보지 그래서 여러분들 알바한 경우까지 제가 끄집어낼 거고 저는 그 공부만 했는데 끄집어낼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낼 겁니다. 사실 90%의 수험생들은 다 공부만 했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만 했었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전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역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 면접할 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을 짜드릴 거고요. 옆에 선생님 붙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만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방치 안 할 겁니다. 3번째 화두가요. 방치예요. 방치. 그러니까 면접학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방치. 학생들을 불러서 모아서 알아서 해 이겁니다. 저는 제 성격엔 너무 안 맞아요. 방치하면은 안 된다. 면접 생활기록부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평가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그래서 계속 평가해서 진짜 여러분이 지금 면접 준비 잘하고 있는지 우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평가해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뭐 빠따 같은 거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어쨌든 방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별 면접은 계속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별 면접할 때도 이 사람이 압박을 느낄 수 있게 자리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개별 면접 저 자기소개 서글서글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커트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개별 면접의 모습이었고요. 집단 면접 집단 면접이 개별 면접은 그냥 자기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집단 면접은 경찰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쉬울 것 같고요. 집단 면접은 아까 말한 법 근거를 대라.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 법 근거를 경찰하고 연결시켜 봐라. 그런 것들이 집단 면접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4단계에서 당연히 제가 합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모의 면접할 때 모습 아까 화면으로 좀 보셨죠? 이런 모의 면접도 합니다. 가끔 질문 주시는 게요. 모의 면접할 때 정장 입고 해야 되나요? 아예 그거는 이제 5주차. 왜냐하면 4주차, 3주차부터 정장 입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 연예인들도 공연할 때만 이렇게 입지 그 전에 편하게 입죠. 편하게 그냥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끝났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집단 면접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의 면접을 보면 이제 이거는 아까 그 모의 면접 조금 다른 실전 모의 면접 형태로 이거는 이제 완전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압박을.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모의 면접을 이렇게 실전 가게. 아까 그 영상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줌이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학원에서는 이걸 안 해요. 줌 모의 면접 이게 이제 실제 저희가 했던 모습이거든요. 그 친구가 줌 모의 면접이 가장 좋았다라고 했던 이유는 요 줌 모의 면접은 요분 이제 면접관이 계실 거고 면접관이 계시고 여기 면접관 분 중에 이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요분한테 그러나 이제 줌 모의 면접은 신청 받을 겁니다. 신청을 좀 받아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신청 받아서 요분이 하는 거를 나머지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줌상이긴 하지만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 연결이 돼서 요 한 분이 얘기를 한다. 그럼 나머지 분들이 그거를 지켜보는 형태입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긴장감을 덜어내는 게 중요해요. 긴장감을 덜어내려면 말을 아는 사람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봐야 기껏해야 스터디 1 6명 앞에서 하자. 그러면 1주에는 긴장이 되는데 2주, 3주가 지나면 친해져요. 그러면 긴장감이 없어져.
근데 모의 면접은 여기 지금 내가 만약에 A반이다 그럼 B반 사람도 있지, C반, D반, 부산 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긴장감을 줍니다. 매주 합니다. 그래서 요 일정들은 차후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방치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파이널 실전 면접 이제 현직 분들을 부를 겁니다. 물론 저도 모의 면접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긴장감을 위해서 진짜 현직 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직 분들의 시선으로 또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할 때는 당연히 정장 차림에,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실전 모의 면접은 한 번은 무조건 해요. 한 번은. 근데 만약에 출석을 만약에 전원했다, 그 한 번 안 빠졌다, 그러면 두 번까지 할 겁니다. 그거는 한 번은 무조건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자기의 성과에 따라서, 왜냐하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안 나오면 안 데려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한테 조금 푸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과제도 조금 도입을 할 겁니다. 그럼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이널 실전 면접이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면접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배틀이라는 거는 상금을 걸고 여러분한테 시킬 겁니다. 평가는 당연히 공정하게 모든 사람이 평가를 해요. 점수를 내요. 그럼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1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틀을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생이 얘기해요. 선생님 너무 떨려가지고 못하게. 그래, 떨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떨리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짝다리 짚고 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편해지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금을 걸고 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금을 1등 하신 그 저환산자 합격하신 분들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를 준비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각자 또 상금이 조별로 10만 원씩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회식하기엔 딱 좋은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식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이런 재미까지 가진다. 우승 상금 수여시 아까 이제 이런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자료. 이거는 제가 좀 자신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첫째 아까 말씀드린 카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은 선생님 뭘 준비해서 가야 되나요? 자신감. 다른 거 준비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사 자료, 그리고 뭐 개별 자료, 그리고 뉴스 검색할 필요 없다고. 다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도 배포해드릴 거고 카페에 매일 간추린 뉴스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이슈 찾아볼 필요 없어. 그거 다 여기 올려둘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다양한 자료 같은 거, 시사 자료를 일단 이렇게 카페에 올려놓을 거라는 거. 그리고 배부도 할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렇게 뭐 법무부나 이런 데서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다, 좀 경찰한테 관련된 것들이 있다, 그런 업무 보고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런 것도 다 배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여러분은 그냥 자신감만 갖고 손가락은 그냥 집에 넣어주고 네이버 검색할 필요 없어요.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자료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고요. 추후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특강 현직 분들 초빙해서 현직 분이 와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저희가 중경에서 아까 그 영상에 나오신 분들, 그분들은 중경에서 이제 합격한 그런 분들로서 이제 와서 조언해 주실 거고, 이외에 현직 분도 와가지고 요즘에 경찰에서 이런 게 좀 중요하더라라는 거를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실무 특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뭐 다양한 선생님들 왔다, 그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엄청 많이 오고 있죠. 네. 그리고 진정성. 이거는 좀 창피하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뭐 아까 이거 보셨으니까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조금 개요만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상세적인 내용들은 개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 이런 거들을 할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는 뭐 자기소개라든지 장단점, 여기는 시사 관련된 거라든지 경찰학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면접자 한 분이 계시고 면접관이 이렇게 3분에서 4분 들어가세요. 최근 경향의 특징은 면접관의 성비가 조금 맞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1차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모든 청에 면접관에 항상 여성 면접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추세가 좀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4분이 면접관이 들어오시면 1분에서 2분은 무조건 여성 면접관,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남성 면접관, 이렇게 해서 무조건 맞춰서 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특히 남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군대 얘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은 군대 얘기를 안 좋아하죠. 우리는 누구 마음 사로잡아야 돼? 그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군대 얘기 준비한다는 것은 남자 면접관 마음만 사로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다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형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 면접에서 한다. 간단하게 좀 볼까요? 개별 면접은 이런 거예요. 음료수를 건넨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쉽죠. 그래서 이런 게 개별 면접이라는 것만 조금 말씀드리고 집단 면접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6명의 면접자들이 들어가고 면접관 분이 이렇게 관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6명이 토론을 하는 청도 있고요. 또는 각자 주제를 발표하는 청도 있어요. 그거는 청별로 좀 다양합니다. 매 순간도 달라. 그래서 그런 찬반 토론이나 자유토의나 어느 청은 상황극도 시켰어요. 너 수사팀장하고 너 이거 해봐 스타트 뭐 이런 청도 있었어요. 1차 때. 자 지금부터 뭐 이런 청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대비를 시켜드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집단 면접 하나만 그냥 가볍게 보고 갈까요? 피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찬반 토론해라. 최근에 특히 피해자 신상 공개 많이 되고 있죠. 100% 나올 주제죠. 그러면 그 법 근거 질문 좀 드려볼까요? 특가법상 피해자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이 있습니다. 4가지. 그게 뭘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랑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거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체력하고 면접의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체력은 정보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구는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센서는 무엇인가가 다 공개가 돼 있어서 학원별로 평준화가 돼 있어요. 체력은. 근데 면접은요. 여기 나와 있는 교재는 안에 시중에 팔지 않아요. 일부러. 시중에 팔면은 돈 벌고 좋죠. 근데 안 팝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서 캐치하셨나요? 다른 학원의 학생들은 대답을 못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학원은 너무 쉬웠더라. 나 합격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면접은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출제가 될 것인가, 어떤 법 근거가 출제가 될 것인가, 어떤 시사가 법하고 연결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출은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될 것인가. 물론 101단, 뭐 경체, 전남청, 뭐 소수청 전부 다 기출 담아 있습니다. 기출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출도 없는 학원들이 있어. 왜냐하면 기출을 저희가 취득하는 것은 경찰청이나 시도청에서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학생들한테 저희의 노력으로 다 받아요. 전화 드려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그거를 매 순간 다 받아서 결성된 게 이겁니다. 또 여기에는 시사적인 주제가 모든 학원 교재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올 수 있는 주제들. 그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중요하다가 아니라 법 근거랑 연결될 수 있는 주제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누가 찾아? 거죠. 1타.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제 말은 이 면접 교재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다른 학원하고는 공유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에 없는 게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경찰학 교재도 사실 다양하잖아요. 주제들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학 저한테 배울 때랑 다른 학원 모의고사 풀 때 다른 느낌이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게 결성된 게 저희 경단기의 그런 면접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교재 하나만이 아니라 교재에다가 뭐 시도청 주제도 있고 최근 시사 자료도 있고 정부 부처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뭔가 안 찾아도 돼요. 이런 것들만 다 결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면접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 오셨으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